그러니까 2016년도 전기산업기사 3회 제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풀도록 하죠. 21번. 송전선로에 충전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무슨 현상이죠, 이게? 페란트 현상이죠. 페란트 현상.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스 측이 있습니다. VS보다 수전단 전압, VR 측.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의 전압이 더 높아졌답니다. 어떤 경우에 더 높아질까요? 무부하 상태 또는 야간 경부하 상태일 때 페란트 현상이 생기죠. 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현상을 방지하는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상의 발생을 원인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송전선로가 장거리 또는 무부하 상태, 경부하 상태가 되면 이 송전선로는 대지와 항상 뭐로 충전된다? C로 이렇게 충전이 된다 그랬죠? 충전이 됩니다. 그럼 충전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흘러요. 충전전류가 흐르고 충전전류 IC라고 합니다. 이 충전전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정전요항 C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됩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선로에 자꾸 쌓이는 거니까 이 전하가 쌓임으로써 전압이 상승된다. 그래서 페란트 효과라고 그러고 선로의 정전요항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얘를 방지하려면 C를 제거해주는 놈이 누구죠? 원래 방지할 수 있는 게 L이죠. C에 반대되는 게 L이니까 불로 뭐를 리액터를 설치하면 페란트 현상이 방지됩니다. 일부 그죠? 예. 자, 어쨌든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 마이크 잘 나오죠?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전자유도장애 밑줄을 좀 치고요. 발생 요인은 주로 무엇 때문인가 그랬는데 이 C 때문에 21번 잠깐 보시면 이 C 때문에 삼상선로가 이렇게 있다면 삼상선로가 대지와의 높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높이가 틀려서 정전요항 C 때문에 이쪽 변압기, 여기에 보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변압기에 전압이 뜹니다. 왜? C가 불평하니까 당연히 잔류전압이라는 게 뜨고 대지전압은 0V니까 접지점에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가 흐르고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얘를 우리가 평상시에 생기는 정전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정전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인데 만약에 같은 이런 형태의 선로에서 R상, S상, T상 있는 상태에서 한 선이 대지에 지락고장을 일으켰다고 하자. 이렇게 지락고장을 발생시키면 C의 영향보다는 지락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지락점에 영상전류가 흐릅니다. 영상전류. 3I0에 영상전류가 흐릅니다. 3I0에 영상전류가 흘러서 변압기가 직접 접지되어 있다면 접지점을 타고 이렇게 전류 I가 흐릅니다. 얘가 무슨 전류예요? 지락전류. 그 지락전류 3I0가 흐른다 이거야. 얘는 얼마나 큰 전류냐? 얘는 삼상단락전류하고 그 크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오히려 얘가 더 클 경우도 있고 좀 더 작을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지락전류가 대단히 큰 전류다. 이런 전류가 중성점으로 흘러 들어가면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걔를 무슨 유도장애? 얘를 전자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C에 의해서 C의 불평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I0 영상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22번은 전자유도장애 발생 원인은 뭐냐? 1번에 보시니까 영상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구의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는데 우리 댐이 있으면 댐에 쇠파이프를 이렇게 박아서 제일 하부에 박는 게 맞는 건가요? 어찌됐든 자, 이렇게 수로를 박아서 여기에 조합수조를 설치하고 얘 물이 이만큼 차 있다면 얘 높이만큼 물이 이렇게 같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끝에 쪽에 수압관을 두고 물을 낙하시켜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축에다가 발전기를 달아놓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 물, 치수구 물이 이렇게 치수되는 이 문을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두면 여기에 바닥에 모래, 시체, 별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치수탑을 만듭니다. 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수문을 설치합니다.
유량을 조절하는 제수문을 설치한다. 그렇게 한 게 우리 치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된다. 그래서 1번에 보시니까 유량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다. 제수문은 유량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면 이상하게 발전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24번. 자, 24번은 양수량 Q. 물량을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초당 물의 양이 채워지는 그릇의 양.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최적의 단위니까. 총양정이 H메타. 총양정, 요도 P. 총양정 H메타. 펌프 효율이 2타인, 이게 발전이 아니네요. 발전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양수란답니다. 여기에 물통이 하나 있고요. 여기 물통에다가 펌프를 여기다 두고 펌프 앞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당연히 모다가 달려있겠죠. 모다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변압기가 있겠죠. TR이 있습니다. TR에서 전력을 모다에다 공급해주면 모다 축에다가 뭘 달아놓는 거야? 펌프를 달아놓고 얘가 양수기가 되는 거죠. 양수기가 물을 퍼서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을 퍼서 올리는데 그 양수량이 Q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고 총량정이 H메다이고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이 2타랍니다.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랍니다.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을 구하랍니다. 전동기 출력을 구하라는 거죠. PM을 구하라는 거네. PM을 구하면 우리 발전에서는 발전 출력이 P는 어떻게 되죠? 발전기 출력은 9.8 QH 2타 T 2타 G였었죠. 그렇죠. 그러나 얘는 뭐야? 얘한테 출력을 받아서 터빈의 출력을 받아서 발전하는 거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모다의 출력을 구할 때는 얘 모다의 효율까지, 얘 펌프의 효율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얘를 좀 더 크게 달아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펌핑이 될 거 아니야. 얘 효율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얘 효율을 고려할 때 저것처럼 9.8 QH에다가 곱하기 2타를 곱할 거냐, 얘를 나눌 거냐, 이거를 잘 고심을 하셔야 돼. 얘를 0.9, 0.8, 0.7 등으로 효율로 나누면 작은 값으로 큰 값, 2를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당연히 모다의 출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펌프 효율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공식을 써보면 모다 출력은 9.8 QH를 어떻게 된다고? 터빈 효율로 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K 상수로 넣었고 공식이 어떤 거예요? K 상수로다 뭘 뒀어? 요거만 K 상수로 넣네, 그죠? K의 리타분의 QH가 돼야 된다. 답이 몇 번에 있냐?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이렇게 답을 찾아라.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겠습니다. 25번. 고압수전 설비를 구성하는 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고압수전 설비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3번입니다. 3번에 복수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발전소에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 드럼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드럼.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을 두고 물통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면 얘가 보일러에서 불을 떼서 그 관을 과열시키면 물이 끓고 그 다음에 증기가 돼서 물이 증기로 다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 증기를 과열기를 보내서 과열 증기를 터빈에다 보내고 터빈에서 축을 이용해서 발전기로 다 보내주고요. 얘는 터빈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낙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증기의 연락차를 이용한다. 580도에서 바닷물에 찬물을 끌고 들어와서 순환시켜주는 약 4도씨의 찬물을 순환시켜주는 뭐가 필요하다? 복수기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4도고 여기는 580도니까 뭐가 생겼어요? 연락차가 생겨서 이렇게 물이 증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증기의 그 연락차에 의해서 터빈 날개가 돌고 그 터빈 날개가 돌아가면서 발전기에 회전자를 회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복수기라고 하죠. 이건 고압기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발전소의 발전 구조가 되는 거죠. 발전기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복수기는 뭐 수전 설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네, 풀이에.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26번을 보도록 하죠. 26번. 공통 중성선 단접지 3상 4선식 배전솔로 해서 고압측 밑줄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변압기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압측, 여기가 저압측인데 서로
얘도 접지해놨지만 얘도 2차 측을 접지해야 된다. 이렇게 전기적으로 대지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고조합 혼촉 시, 고조합이 혼촉되면 여기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22,900인데 여기는 380V다. 그러면 얘가 접지를 안 해놓으면 이렇게 접지를 해놓지 않으면 22,900이 혼촉됐을 때 여기에 22,900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기기는 당연히 소손, 파괴, 열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으로 저항을 연결해서 이종 접지 하죠. 이종 접지 한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저압 혼촉 시 답 4번에 고저압 혼촉 시 수용가에 침입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죠? 제2종 접지의 목적이 뭐죠?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의 저지 상승 방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은 차단기에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쓰시오. 그랬어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어떤 게 전격 차단 시간이냐. 자, 우리 27번은 이렇게 보죠. 전원축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쭉 끌고 나와서 수용가에 이렇게 전원을 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 전선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호 장치를 해놨겠죠. 서킷 브레이커 CB를 달았다고 하죠. CB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CT라는 걸 연결해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항상 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전류 계정기 OCR을 설치했다고 하죠. 과전류 계정기 OCR을 가지고 이렇게 검출하고 있는데 이상전압이 들어왔어. 선로 이상전압이 들어옵니다. 고장이죠. 고장이 발생을 하면 OCR이 전류치가 변하니까 OCR이 검축을 합니다. 이상전압 전류가 들어왔네. 그러고 CB한테 너 트립해라고 신호를 줍니다. 근데 신호를 주면 이 CB가 그냥 바로 열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트립 신호를 트립하라고 개방하라고 신호를 OCR이 주면 CB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CB는 먼저 개극을 시작하겠죠. 여기다가 개극을 합니다. 개극이 뭐야? 스위치를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면 바로 열리는 거냐? 아니죠. 개극하면서 동시에 뭐가 딸려 나와? 아크가 같이 빨려 나오죠. 아크가 쭉 딸려 나옵니다. 그 아크를 소화하는 매질에 따라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죠. 아크가 꺼지는 시간이. 어찌됐든 이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계전기가 CB에 트립 신호를 전송 후부터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해서 차단기가 완전히 뭐 할 때까지의 시간?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 소호될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2번에 트립 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 이 시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전격 차단 시간은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냐? 3헤르츠에서 8헤르츠로 본다. 3헤르츠에서 8헤르츠가 다 한 개의 차단기에 정해진 거냐? 그렇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22900에서는 8헤르츠 정도에 이게 차단되면 되는 것이고 뭐 3, 4, 5나 이런 큰 계통에 가면 3헤르츠 내에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전격 차단 시간이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별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꼭 좀 봐두시고요. 답이 2번이 되겠고 28번을 볼까요? 자, 28번은 154kV 투투나인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게 40MVA짜리 변압기랍니다. 삼상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14%라고 하면 고압적으로 환산한 리액턴스는 몇 오음이 되겠는가 그랬는데 참 어렵네요. 그죠? 변압기가 있고요. 이 변압기가 154kV에 22.9 그러니까 1차 측에 154를 받아서 2차 측에 얼마로? 전압을 22,900으로 다운시키는 변압기가 있답니다. 이것도 용량이 정해져 있겠죠. 용량이 40MVA짜리야. 40MVA. 이 변압기에는 코일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일의 임피던스가 퍼센트 Z가 몇 프로? 14%가 감겨져 있답니다. 14%가 임피던스 값이랍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여기에 오hm 값은 이거 환산하면 오hm 값이 몇 오음이 되겠는가? 그걸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2분의 ZI 곱하기 100%다.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겁니다. 변압기를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다면 2차 코일을 단락을 합니다.
단락을 하고 1차 코일에 전격전압 2를 서서히 인가해서 전격전압이 될 때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르겠죠? 전격 전류가 흐릅니다. 전격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이 임피던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 전압 강화의 비를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걸 1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상전압을 100을 가하면 1차 코일에 2차 측은 단락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 코일에 상전압을 100을 가하면 전압 강화가 여기서 생기는데 그 전압 강화가 뭐라고요? ZI다. 결국 2분의 ZI 곱하기 결국 100이 되는 것이고 얘를 단상은 3상으로 변경하고 볼트 단위는 킬로볼트로 볼트 암페어는 kVA로 변경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각자 우리 다른 책, 정규 책을 좀 보시고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10V자승분의 P 제수로 변하더라. 이때의 전압은 킬로볼트고 얘의 전력은 kVA더라. 이렇게 변한다. 이걸 우리가 퍼센트 Z라고 하고 얘는 같은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상전압이지만 얘는 성간전압이다. 얘는 여기다 전압 2를 곱하면 얘는 전압 2를 곱하면 VI가 단상용량이지만 얘는 삼상용량이더라.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Z오음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Z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Z오음을 구하라 했으니까 Z오음은 P분의 뭐가 되는 거죠? 퍼센트 Z 곱하기 10 곱하기 V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P가 몇 MV에 주어졌냐면 40 MVA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KVA라 했으니까 10의 몇 승? 3승 해야지만 KVA가 되겠죠. 퍼센트 Z는 14%가 주어졌네요. 곱하기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넣어야 될까요? 154를 넣어야 되나요? 229을 넣어야 하나요? 154를 넣어야 되겠죠. 154 변압기니까. 154에 얘도 킬로볼트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킬로볼트 자승이 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오hm 값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산했더니 얼마? 83오음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퍼센트 Z는 10V자승분의 PZ라는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퍼센트 Z는 10V자승분의 PZ라는 공식을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보호계정기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보호계정기의 기본 기능이 뭐냐면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되고 취급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호계정기의 기본 기능이다. 보호계정기는 정확히 해야죠. 그 다음에 확실해야 되고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유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9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보도록 하죠. 30번은 6kV급 손해 공급용, 전력 공급용 차단기로서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2회 시험에도 똑같은 게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6kV급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저압인가요? 고압인가요? 특고압인가요? 예, 고압이죠, 고압. 저압의 범위는 AC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에서 몇 볼트? 600볼트까지를 저압이라고 하죠. 600볼트를 초과해서 601볼트라고 하겠습니다. 601볼트, 7000볼트까지를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표기하고요. 7000볼트 초과를 뭐라고 한다?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kV니까 6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6000이면 요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고압일 때 고압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어떤 차단기가 있느냐? V10이라는 게 있습니다. V12가 있는데 V12가 뭐냐? 바큐um, 진공 상태로 뭐를? 전류를, 서킷, 전류를 차단하는 거 진공 차단기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어떤 스위치를, 차단기를 오프할 때 또는 온할 때 서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크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크. 그 아크를 끄는 매질이 진공이냐, 아크를 끄는 매질이 오일이냐, 오일로 돼 있다면 유입, 오일 서킷 브레이커에서 유입 차단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기력을 이용한다.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에서 얘를 자기 차단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다 그러면 G10이라고 하는데,
이 차단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V1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볼까요? 31번. 31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의 의미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해서 수용가의 총합의 부하율은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의 부등률이 변화할 때 옳은 것을 그랬는데 부하율이 부등률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률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해보랍니다. 그래서 부하율을 공식을 보면 부하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 전력, 합성한 최대 전력이 되겠죠. 최대 전력분의 뭐예요? 평균 전력이 됩니다. 평균 전력. 얘를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자, 최대 전력을 다시 쓰면 합성한 최대 전력은 부등률식에서 다시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등률식을 잠깐 참고하면 부등률이라는 것은 최대 전력분의 합성한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합. 그래서 최대 전력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 전력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률분의 수요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써보면 최대 전력은 부등률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 전력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압기가 있어요. 수용가가 여러 개 있어. 수용가가 여러 개 있으면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은 여기에 걸리는 것이고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은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을 여기다가 두는데 얘가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이라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수용률을 곱한 게 뭐예요?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이 되지.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률 이렇게 거꾸로 올리면 이거 뭐예요? 법문수로 풀어서 거꾸로 올리면 평균 전력 곱하기 뭐가 된다? 부등률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잘 보시면 부하율은 수용률에는 반비례하고 부등률에는 뭐하죠? 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네요. 그죠? 2번에 부등률하고는 비례하고 수용률하고는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이 공식을 전부 다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이거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31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2번을 보죠. 32번. 자, 32번은 삼상삼던식 삼각형 매체 송전선로가 있다. 선로가 연가되어 각 선 간의 정전 용량이 0.007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이고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은 0.002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이다.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작용 정전 용량 CN을 구하시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것밖에 없는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라는 공식밖에 모르고 있는데 우리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단상 이선에서는 작용 정전 용량 구해라 그러면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ECM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세 번째 삼상에서는 작용 정전 용량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CES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3CM을 곱하면 된다. 대지 정전 용량에다가 상호 정전 용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식은 다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공식이니까 여기서 주어진 것이 삼상삼선식이라 그랬으니 삼상삼선식에서의 CN을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갖고 구해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삼상삼선식이라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CS가 대지 정전 용량이 얼마 주어졌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0.002 플러스 3 곱하기 상호 정전 용량이 얼마 주어졌다? 선간의 정전 용량 0.007이 주어졌네요. 0.007.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구했더니 얘가 얼마 나온다? 0.023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 2번이 계산되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도록 하죠. 33번.
전선로의 댐퍼를 사용하는 목적. 우리 철탑을 보시면 철탑에 애잘 달아놓고 이렇게 전선이 매달려 있는데 이 전선에 이렇게 갯벽다리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갯벽다리 같은 거. 얘를 뭐라고 한다? 댐퍼라고 합니다. 이 댐퍼가 왜 달려야 되느냐? 우리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기가 있어. 고유.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 무게가 있어. 수직 하중이 됐든 어떤 하중이 됐든 고유의 하중이 있어요. 고유의 하중이 있는데 요거 말고 어떤 바람이 불었어. 또는 눈이 떨어져서 새가 한 마리 앉았어. 그거에 의한 주기와 서로 이 전선의 고유 주기와 서로 똑같아지면 전선이 진동을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진됐다고 하는 거죠. 공진이 되면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진동을 누군가 잡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선이 단선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동을 방지해주는 놈을 달아준다. 걔가 뭐다? 걔 이름이 댐퍼다. 답이 전선의 진동을 방지해주는 놈이다. 그랬고요. 34번을 보자. 자, 34번은 풀이 봐도 진리죠? 네. 이런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기술사분이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술사면 지가 기술사지, 그죠? 네. 1분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30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냥 대충만 보겠습니다. 푸는 요령만 좀 보면 3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에 B와 C상에 동시에 직접 접지 고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Y결선되어 있는 발전기에 A상 말고 B와 C상이 VB라고 할게요. VC고 VA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락이 발생을 했답니다. 지락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답답하죠? 자, 이걸 해석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평형 3상이 동시에 단락된 고장 빼고는 다 무슨 고장이야?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한 거야. 일선이 한 선이 지락됐다. 일선 지락 전류가 생겼다. 불평형 고장. 두 선이 지락됐다.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했어. 이런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하면 뭘로 다 해석을 해야 되죠? 대칭 좌표법을 써야 돼요. 3상이 동시에 단락됐다. 이런 평형 고장이 발생했을 때 뭐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단락 전류 구해라 그러면 간단해. Z분의 2로 구하시면 돼요. 얘는 평형 고장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하면 대칭 좌표법을 해야 되는데 대칭 좌표법을 이용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조건? 이렇게 두 선이 지락됐을 때 기지값, 내가 알고 있는 값과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미지값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하는데 자, 한번 분리해 볼까요? VB상이 대지 0V의 지락이 완전히 됐다면 이 VB점의 전압도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VC상도 지락됐으니 VC상의 전압은 얼마야? 0이죠? 전류는 지락점으로 흐르지 여기에 전류, IA 전류는 지락이 안 됐으니까 흘러요, 안 흘러요? IA 전류는 0A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해야 될 게 뭐야? VA 값 모르죠? 그 다음에 IB 값 모르죠? IC 값을 모릅니다. 얘들을 구해야 됩니다. 얘들을 구하려면 이대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칭좌표법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대칭 전류 I0, I1, I2 대칭분 전압 V0, V1, V2를 계산해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기본식을 들이대야 됩니다. 발전기 기본식은 V0는 마이너스 G0, I0 V1은 EA 마이너스 G1, I1 V2는 마이너스 G2, I2라는 발전기 기본식을 들이대고 얘들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 또 아니고 I0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잖아요. 3분의 1에 IA상의 전류, IB상의 전류, IC상의 전류를 합한 것이다. 왜? 영상문 전류는 A상에도 존재하지만 B상에도 존재하지만 C상에도 존재한다. 근데 IB나 IA가 전류가 영합배 하니까 얘들만 가지고 해석하면 된다. 또 I1은 IA 플러스 AIB 플러스 A 자승의 IC라는 얘가 뭐예요? 벡터 함수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서 I1을 구해야 된다. I2도 구해야 된다. V0도 구해야 되고 V1도 구해야 되고 V2까지 다 구해서 이걸 해석해야 되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술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 이선질학절들을 잘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건데 이걸 시험에 냈으니 여러분들은 갖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저 쓰레기통에 갖다 확 쳐박아버리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조건을 보고 한번 보기를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상의 전류는 항상 얼마다? 0이다. 맞네요. 그죠? 두 번째, 건전상의 A상 전압은 영상분 전압의 3배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 풀이를 잠깐 보시면 풀이 2번을 봅니다. 대칭분 전압을 한번 보세요. 대칭분 전압 V0, V1, V2를 구했더니 얘들이 값이 다 같대야. 어떻게 같대? Z0, Z1 플러스 Z1, Z2 플러스 Z2, Z0 분의 뭘로 같다는 거야? Z0, Z2, Z0, Z2의 2A로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들이 같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면 건전상의 A의 전압은 영상분 전압의 몇 배? 3배. A상의 전압은, 그러니까 VA상의 전압은 구하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예요. A상 전압 나중에 이거 해석할 때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다 같은 값이니까 3V0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3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면 A상의 전압과 정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은 항상 같다. 그래, 정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은 항상 같더라. 3번도 맞네요. 4번을 보니까 영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는 대칭 성분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영상분은, 정상분은, 역상분은 같지가 않잖아. 그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괜히 해드렸죠? 네. 갖다 확 버려버립시오. 35번을 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손실을 경감하는 방법. 손실식을 써보면 되지 뭐. 손실은 어떻게 하죠? 단상이다 그러면 i자승 r이고 3상이다 그러면 3i자승 r로 구해시면 되지 뭐. 그죠? 3에다가 전류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전체 자승의 r이다. 여기서 3의 루트 3의 자승이니까 3 날라가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의 자승의 r인데 단면적까지 얘기를 했나요? 네, 뭐 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r은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배선소의 손실을 경감하려면 PL 얘를 작게 하려면 분모 구조를 전부 다 크게 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를 크게 해준다는 전압을 상승하고 역류를 개선하고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해주면 될 것이고, 손실을 줄이려면 송전 거리를 줄여주고 전선의 고유 저항을 작게 해주고 전력을 작게 해주면 되네요. 그죠? 이런 방법들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 경감되겠죠. 그래서 1번 전압 조정 맞고요. 역률 개선 맞고 전압의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중접지 채용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36번을 보시면 36번도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겠죠?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업기사 제3회 16년도 3회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자, 그래서 36번도 간단하게만 좀 풀이를 해드리면, 전압과 역률이 일정할 때 전력을 몇 프로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이 2배로 되겠는가 그랬어요. 전력 손실이 되겠는가. 우리 풀이를 보시면 뭐 전혀 모르겠죠? 어떻게 풀어놓은 건지. 예, 이렇습니다. 우리 저 문제에서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나요? 35번에서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네요. 그죠?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합니다. 전력은 어떻게 되죠? 전력은 자승에 비례하고 있죠. 자승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승에 비례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냐? 전력과 전력 손실의 비를 물어본 거니까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전력 손실을, 처음에 전력 손실을 1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전력 손실은 뭐를 2배로 했다는 거지? 얘 P1 전력의 자승에 서로 비례하고 있었어. 그죠? 그런데 새로운 전력 P2의 자승이라고 할게요. P2의 자승을 물어보는 건데, 이때의 전력 손실을 몇 배로 했다는 거야? PL 안에
2배로 했답니다. 그죠? 2배로 했어요.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는 P2의 자승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P2의 자승은 PL1분의 2PL1에다가 곱하기 얘만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P1의 자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P2 자승을 보기 싫으니까 넘겨버리면 2분의 1로 넘어가면서 루트가 되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루트 PL1 분의 루트 2의 PL1이 되나요? 이렇게? 네. 이거에 얘는 루트 서로 자승 베껴주니까 P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몇 배가 되느냐? P2 전력은 손실을 2배로 하면 얘가 1.414배의 P1 전력에 비해서 P2 전력은 새로운 전력은 이만큼을 더 공급해줘야지만 전력 손실을 2배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문제가 끝이 아니라 율로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증가율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원래 P1 전력을 100%로 봤는데 P2 전력을 몇 배로 증가시켰다는 거야? 루트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죠? 루트 2배 마이너스 P1 전력을 이렇게 빼주면 그게 어떤 율이 되는 거잖아. 뭐 H라고 할게요. 어떤 율을 구해라. 증가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증가율은 1분의 원래 1이고 얘가 루트 2배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했으니까 1.414에서 1 빼면 1 나누면 얘가 41%가 되는 거네요. 그죠? 41%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이 공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35번에서 풀었던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는 상태에서 전력을 그대로 냅두고 P2 전력을 구하랍니다. 어떨 때? 손실을 2배로 했을 때. 원래의 손실에 비해서 손실을 2배로 했을 때 새로운 전력을 구해 보시고 새로운 전력을 구한 거를 증가율로 나타내랍니다. 증가율로 나타내고 백분율로 나타내라는 거지. 백분율로 나타내 보니 걔가 41% 증가되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출제위원을 제가 알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죠? 35번, 36번 뭐 문제들이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기사에 맞게 이렇게 출제를 해드렸는데 37번도 마찬가지 문제. 37번도 사실은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출력이 350MW, 평균 부하율이 80%로 운전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10일간 중유 소비량이 1.6 곱하기 10의 7승 리터라고 하면 발전단에서 열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열효율 공식은 MH분의 860 WG 곱하기 100%다.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된다고 2회 때도 나왔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시라고 공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얘가 연료의 소비량인데 석탄이면 1kg에 대한 시간에 대한 석탄 소비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지만 얘는 시간에 대한 뭘로 나타내야 돼? 이제 중이니까 리터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리터 값으로. 얘는 뭐냐? 발열량인데 발열량은 1리터에 대한 어떤 거?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고요. 얘는 발전 전력량이라 그랬습니다. 발전 전력량은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하는 거라고? 시간을 곱해야지만 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 효율을 구하라 그랬나요? 효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발전 전력량만 구해낼 줄 알면 되겠네요. 발전 전력량은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부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하율 식에서 좀 봅니다.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공식이 최대 전력 킬로와트 분의 평균 전력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용 전력량. 여기서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발전 전력량으로 바꾸겠습니다. 발전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거. 요게 부하율이다. 부하율인데 발전 전력량을 킬로와트 아워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 킬로와트 아워를 따로 구해내면 킬로와트 아워는 발전 전력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T가 밑으로 내려오고 다 곱하는 거네. 그죠? 부하율 곱하기 최대 전력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으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연료량이라 그랬으니까 연료가 얼마 주어졌어요? 1.6 곱하기 10의 7승이 주어졌고요. 곱하기 발열량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많이 주어졌네. 그죠?
만 기본 단위가 다 주어졌어요. 기본 단위 분의 860 곱하기 전력량, 발전 전력량은 이렇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하율이 몇 프로 주어졌다? 부하율이 0.8.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최대 전력이 350메가와트. 350메가와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라 그랬으니까 메가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350 곱하기 10의 몇 승? 3승 해야지만 메가와트가 킬로와트로 바뀐 거죠. 곱하기 최대 전력에다 시간 곱하라 했는데 시간이 얼마예요? 11간이라 그랬잖아? 그럼 11 곱하기 몇 시간? 하루가 24시간. 이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풀이에서는 10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법문수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얘 내려오고 얘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법문수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야지. 우리 풀이대로 풀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백분율로 나타내야지만 효율이니까 이걸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36.1이 나오더라. 그랬고요. 38번을 보도록 하죠. 38번.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38번 어느 발전소의 합성 임피던스가 0.4% 10MVA 기준인 발전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PS를 구하시오. P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라는 공식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Z가 몇 프로? 0.4%. 100 곱하기 10MVA인데 단위도 10MVA 단위로 구하랍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2500MVA가 나오더라.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39번을 보시면 주상변압기 1차 측 전압이 일정할 경우 2차 측 부하가 변하면 주상변압기의 동선과 철선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하겠죠. 2차 측에다가. 1차 측엔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변하면, 부하가 변하면 여기 동에서의 어떤 손실, I자승 R값이 변하겠죠. 동선은 변하지만 이 부하가 변한다고 해서 철에서 생기는 손실 PI로는 변합니까?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왜? 철에서의 손실은 뭘로 이루어졌지? 와류선과 시텔이 시선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변할게 철선은 변하지 않지만 동선은 어떻게 된다? 얘 전류가 부하를 많이 쓰면 전류가 커질 거고 부하를 적게 쓰면 전류가 변하니 당연히 동선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은 변하고 철선은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삼상삼선식 변압기 결선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삼상삼선식 변압기 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3번이 됩니다. 자, 1번은 R상, S상, T상을 서로 무슨 결선한 거야? 델타 결선한 삼상 변압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2번에 나와 있는 V결선은 뭐예요? R상, S상, T상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면 3상 연결해 놨던 게 한 대가 고장이 나면 3상 운전하는 V결선이 된 것이죠. 4번은 뭐예요? R상, S상, T상을 어떻게 한 거야? Y결선한 3상 변압기가 되는 거죠. 2번은 뭐냐? 답 3번은 뭐냐? T가 뭐냐? T결선은 우리 전차에서의 스코트 결선할 때 스코트 결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코트 결선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상행선이 있어요. 상행선은 전차가 100대 다녀요. 하행선은 10대밖에 안 내려와. 10대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전차 선로가 있고 내일이 있고 내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되고 스타그래프가 있고 스타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전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로에는 부하를 많이 씁니다. 100대가 내려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뭐 예를 들어서 100A가 흐른다고 할까요? 여기는 10대밖에 안 되니까 전류 소비를 하는 10A밖에 소비를 안 한다고 하죠. 10A밖에. 그럼 전류 불평형이 생기잖아? 이 불평형을 없애는 결선 방법이 뭐냐? 이거 단상 운전하는 거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왕로와 기로만 있으니까, 단상 운전할 때 이걸 양쪽에 평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운전이 안 됩니다. 그 평형 잡아주는 결선 방법이 뭐다? 스코트 결선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M자 변압기, T자 변압기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건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6년 전기산업기사 3회 전력공학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